싱가포르는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가 몇 건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때문에 일정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모두 다 꼭 완성할 거라고 무역산업부 장관이 어제 연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탄종파가 터미널을 2027년부터 투하스로 완전히 이동을 하고 탄종파가 터미널에는 레저, 사무실, 공간, 주거용 지역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요. 투하스에 있는 2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항구는 단계적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한 지역의 2배 정도가 다 항구 사이즈라고 해요. 2040년에 완공될 예정이었고 세계 최대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롱 레이크 지역은 360헥타르 지역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도심 외곽에서 가장 큰 복합 상권이 된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동안 어르신들께서 4건의 자살 시도가 있었대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어르신들의 자살 시도가 있대요. 서킷 브레이커 2달 동안 4건이나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니어 센터와 함께 봉사를 해왔던 DBS에서 온라인 봉사 차원으로 태블릿도 기증하고 그리고 2명이 한 팀이 돼서 하루에 1시간씩 어르신들하고 화상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DBS는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큰 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괜찮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서 봉사자들이 어르신과 화상으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실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근육량 손실이 면역력 저하와 감염과 관련이 있다라는 기사예요. 65세 이상 싱가포르인 5명 중 1명이 근육량이 낮다고 밝혀졌답니다. 근육 손실은 40대 시작될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상당히 근육 손실이 생기는데 평균적으로 성인들은 40세부터 10년마다 그들 근육의 8%를 잃는다고 합니다. 70세가 지나면 2배나 될 수 있는데요. 질병, 부상 또는 영양 부족이 근육 손실을 더욱 가속화한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뼈 건강을 유지하며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들은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 견과류, 달걀을 포함한다고 전하고 있고요. 가벼운 엿기 같은 거를 들거나 아니면 한 발로 서 있기, 스쿼트, 뒤꿈치 들기, 런지 등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경제 완화 정책 1단계인데 6월 중순쯤에 2단계를 언제 시작할지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어떠한 일이 바뀔지를 발표를 한다고 했었어요. 아마 이번 주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 2단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활동 재개와 관련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왓츠앱에다가 2단계가 되면은 어떠하게 바뀔 것이다 라는 정보를 공유를 한 거예요. 공무상 비밀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라서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3번째예요. 처음에는 확진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리 알렸다가 체포된 사람이 있고요. 학교가 클로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기 전에 학교 클로즈에 대한 내용을 왓츠앱상에 퍼뜨려가지고 잡힌 사람도 있었거든요. 앞전에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또 이런 똑같은 실수를 왜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의 부자들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돈을 싱가포르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호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하고 이사를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저희 둘째 친구들 중에서 국적은 미국이고 캐나다이고 호주이고 그런데 아이들은 홍콩 아이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의 엄마 세대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그거를 좀 두려워했던 그 엄마 세대의 부모님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게 되면서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은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또 그런 비슷한 일이 홍콩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호주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었거든요. 2013년도에 국제선 탑승을 시도하던 중 체크인 수화물에 7.5kg 이상의 필로폰이 든 채로 체포가 됐었대요. 중국이 이렇게 호주 국민을 대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 호주에서는 중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호주 국민을 대신해서 영사 조력자와 대리인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자들이 이번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호주하고 중국하고 지금 너무 긴장 관계에 있어서 그거의 보복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호주 정부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긴장 관계에 의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독일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독일의 코로나 바이러스 후 경제 회복 계획의 최중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내의 에너지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을 52기가와트 이상 사용 못하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상한선을 없애고 그리고 주택에서 1000m 떨어진 곳에 풍력 터빈을 건설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것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제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나라가 되는 거래요. 그런데 6월 1일에 공개된 그린 뉴딜의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까지 일자리 13만 3천 개 창출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12조 9천억 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전하면서 기후운동가들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의 탈탄소화 공약의 부족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로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몰랐어요. 한국 전력의 약 40%가 석탄에서 발생하며 7개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주요 산업들 또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석탄 발전소를 짓는 데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린피스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은 선거에서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하는 등 여당의 압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2050년까지 순수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께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그린 뉴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신뢰할 정도로 낙관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개구리 우화 아시죠? 한 개구리는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었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오고, 한 개구리는 찬물에 넣었더니 거기서 헤엄치고 있었는데 불을 아주 약하게 올려서 물이 서서히 데펴지니까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요. 그럴 경우에 그 개구리는 결국 거기서 계속 헤엄치다가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환경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숨도 당장 못 쉴 정도로 공기오염이 그렇게 심해진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뭔가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게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적응하다 보니까 계속 급한 거 먼저, 다른 거 먼저 하면서 환경 문제는 자꾸 뒷전으로 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찬물에서 놀다가 결국은 삶아진 개구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일본 도쿄에서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한 시위가 있었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흑인 인권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혐한과 혐중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대요.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대해서 너무 헤이트 스피치가 많이 범람한다고, 이런 거를 줄여야 된다고 일본 사람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부터 아베 정부가 바꿨잖아요. 잘못된 역사 교육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인식을 그렇게 나쁘게 바꾼 그런 아베 정부만 아니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좀 더 나은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일본의 한 인기 모델의 코미디언 남편이 여러 여성들하고 불륜을 즐기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와이프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걸 부인이 사과글을 올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도 여자가 참고 같이 사과해주고 이런 거를 본인의 어떤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북부 맨체스터에서 광란의 파티가 열렸는데, 이렇게 빠른 전자음악을 들으면서 막 마약도 하고 그런 파티였나 봐요. 첫 파티에서 4,000명이 모였는데 여기서 한 남성이 약물 과다로 사망을 했고, 두 번째 파티에서는 2,000명이 모였는데 총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책 없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런 마약 즐기고 하는 파티니까 마스크 쓴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유럽하고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 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아마 유럽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화를 해나가던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랬던 것만큼 백인종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애려면 또 지금부터 그만큼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영국 재무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 위기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검역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유럽은 서로의 국가에 대해서 6월 중으로 많이 국경을 완화하는 것 같은데 가을에 2차 파도는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도 6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건수가 2배 증가해 한 달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감염자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코로나에 대해서 또 기사를 냈는데요. 한때 세계에서 2번째로 심각한 전염병을 일으켰지만 도시를 봉쇄하거나 모임에 큰 제한을 가할 필요 없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테스트와 접촉자 추적은 바이러스를 다루는 모델이라는 찬사를 얻었고 나이트클럽과 소매유통센터에서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련의 바이러스 폭발을 통제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가을에 생길 2차 파도를 대비하고 있다. 한국의 대유행 억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지만 현재 그들의 봉쇄에서 벗어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나이트클럽 사례도 또 소개를 하면서 사람들이 개입바라는 인식 때문에 테스트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자 무료의 익명 검사를 실시해서 처음에는 신규 건수가 300건까지 급증했는데 하루 한 건로 줄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나이트클럽이나 체육관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곳을 방문할 때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프라이버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은 이 시스템이 적색 경보가 최고조에 달하고 4주 후에 정보가 파괴될 때까지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그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들의 건강을 감시하는 앱을 다운받도록 요구했다. 제2의 파도가 있더라도 한국이 어떻게 개방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학교도 열었고 공공시설도 열었다면서요.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비록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체육관 등이 문을 닫은 싱가포르와는 대조적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개방하고 대규모 발병과 싸울 수 있는 검증된 도구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래에 대해 안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을에 감염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공급품과 의료 장비를 비축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파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가을철에 모두 집에 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간신히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기사는 한국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나라를 개방하면서도 바이러스를 막아냈지만 너무 안심해가지고 긴장을 풀거나 하지 않고 이제 제2의 파도에 대해서도 또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한국은 정말 이번 가을, 겨울에 온다는 제2의 파도에 딱 지금 정도만 유지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